그날은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쨍한 햇살이 아파트 창문을 뚫고 들어와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 소리만이 조용한 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으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혼자였던 적이 있었던가.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아이고 정심 할머니. 오늘도 혼자 계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쾌활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2호에 사는 젊은 부부 민재와 아영이었어요. 이사 온 지 반년 정도 되었는데 마주칠 때마다 살갑게 저를 챙겨주었죠. 아영이는 며느리뻘 되는 아이였는데 제가 김치를 담그면 할머니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며 달려와 배우곤 했어요. 민재는 묵묵히 저를 도와주는 아들 같은 존재였고요. 이것 좀 드세요.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옥수수인데 할머니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아영이가 손에 들고 있던 큼직한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노랗고 통통한 옥수수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고맙다 아가. 너희 부모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줘. 별 말씀을요. 할머니 저희는 이만 들어갈게요. 더운데 에어컨 빵빵하게 트시고 시원하게 계세요. 그렇게 그들은 밝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젊은 부부의 온기 덕분이었을까요? 잠시나마 적적했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집이 비어 있거나 젊은 사람들이 월세로 들어와 살고 있었죠. 민재와 아영이도 저처럼 집을 팔고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었어요. 며칠 후 찜질방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네 할머니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김빈대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동네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변호사라고? 재개발 관련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저와 비슷하게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작은 집을 산 사람들이었거든요. 재개발이라는 소식에 다들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될까 봐 말이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님 댁 건물은 재개발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와 어머님 사이에 몇 가지 조율이 필요해서요.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 언제쯤 오시면 될까요? 오늘 저녁 7시쯤에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통화를 마치자 옆에 있던 영자 언니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정심아 어디래? 재개발 때문에? 응, 변호사라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온대. 뭐? 변호사가? 너한테만 연락이 온 거야. 다른 할머니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는 모두 동네 대표를 통해 재개발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저한테만 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했다는 사실에 모두 의아해했죠. 불안한 마음에 영자 언니는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너 혼자서 괜히 이상한 서류에 도장 찍고 그러면 안 돼. 재개발이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모르니 오늘 저녁에 우리도 같이 가줄까? 아니야 언니. 괜찮아. 무슨 일 있겠어. 변호사라는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제 평생의 마지막 재산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죠. 그 집을 지키고 적당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데 자꾸만 아까 통화했던 변호사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온 건가. 현관문 앞에 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빈대 변호사입니다. 문 앞에는 중년의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훤칠한 키에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험상궂은 인상의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유, 할머니. 저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저희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더니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은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와 함께 온 남자는 마치 빚쟁이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자, 어머님. 저희가 가지고 온 서류를 보세요. 저희 건설사에서는 이 지역 재개발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는 특별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려고요. 그는 두툼한 서류철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서류를 읽으려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돋보기를 찾으러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변호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어머님, 그냥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사인하시면 보상금 10억을 즉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10억?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동네의 시세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10억이요? 정말요? 네, 그럼요. 저희가 어머님께 특별히 드리는 혜택입니다. 어차피 이 집은 곧 철거될 텐데 10억 받아서 편하게 다른 곳에서 사시는 게 어떠세요?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수상했어요. 왠지 모르게 사기를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 죄송하지만 제가 글씨를 잘 못 봐서요. 저희 아들한테 보여주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자 변호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함께 온 남자는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고요. 어머님, 저희가 괜히 할머니 혼자 계실 때 온 줄 아십니까? 아드님한테 보여주면 귀찮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온 겁니다. 그냥 시원하게 사인하시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살벌해졌어요. 마치 제가 거절하면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분위기였죠. 아, 그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들은 거칠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영자 언니 말대로 혼자 결정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협박이 현실이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득 1층에 사는 민재가 생각났어요. 젊은 친구니까 재개발에 대해 잘 알지 않을까? 저는 용기를 내어 민재네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재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민재야. 미안하다. 일찍부터. 그런데 너희 재개발 관련해서 아는 거 있니? 어제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서. 저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민재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의 수상한 태도, 10억이라는 터무니없는 보상금, 그리고 협박까지. 민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할머니, 10억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분명 사기일 겁니다. 저희 동네는 재개발 시세가 평당 1,500만 원 정도인데 할머니 댁이 20평이면 3억 정도가 적정 보상금이에요. 10억을 준다는 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나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런데 그 변호사는 왜 나한테만 찾아온 걸까?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 집이 재개발에 꼭 필요하다고 했죠. 응, 그랬어.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지도 앱을 켜서 보여주었어요. 할머니,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머니 댁은 이 동네에서 가장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구석에 있는 집이라 재개발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재개발 사업은 동네 입구부터 진행될 거거든요. 할머니 댁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민재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도 않는 집을 왜 10억이나 주고 사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협박까지 했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할머니, 저희가 한번 탐정사무소에 의뢰해 볼까요? 저랑 아영이가 아는 탐정사무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할머니를 찾아온 건지 알아봐 줄 수 있을 거예요. 탐정사무소라니.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일단 민재와 아영이를 따라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 민재야. 그렇게 해보자. 기억 대신 혹시라도 너희가 위험해지는 건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가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날 오후 민재는 저를 데리고 한 탐정사무소로 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낡았지만 사무실 안은 여러 서류들과 컴퓨터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곳의 탐정은 민재의 고등학교 선배 박차차라는 청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재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변호사 명함을 받으셨나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그럼 그들의 인상착의나 특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젯밤에 온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변호사라고 불린 사람의 목소리와 특징을 정확히 묘사했죠. 박차차 탐정은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더니 곧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요? 사진 속에는 어젯밤 제 집을 찾아왔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어머,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변호사 아닙니다. 사기꾼이에요. 재개발 사기 사건으로 여러 번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기꾼이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 사람이 그냥 사기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했던 사기 사건들이 모두 같은 인물에게서 의뢰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박차차 탐정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 최민정 씨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정이가 며느리가 이 모든 일의 배후라고요? 아니야, 탐정님. 뭔가 착각한 거 아닌가요? 민정이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데. 저는 며느리를 변호했지만 박차차 탐정은 제게 민정이의 지난 과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최민정 씨는 재개발 사기 전문가와 결혼했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을 주도하다 남편이 구속되자 이혼하고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했죠. 그 남자 역시 사기꾼이었고요. 최민정 씨는 결혼한 남자들의 재산만 빼돌린 후 이혼하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아드님과 결혼한 것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추측되네요. 탐정은 아들에 관한 제 얘기를 듣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호는 결혼 전에는 저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었는데 결혼 후에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요. 남편 월급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저는 아들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들 부부가 비싼 차도 사고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기를 종용하며 은근슬쩍 제 집을 팔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제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며느리는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괴롭혔어요. 이 모든 것이 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 내 아들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리고. 할머니, 저희는 이제부터 할머니를 돕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서 경찰에 넘길 겁니다. 민재와 아영이 그리고 박차차 탐정까지 3명의 젊은이가 저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제 집을 지키고 며느리와 아들의 악행을 밝혀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저를 미끼로 삼아 며느리와 사기꾼을 한 곳에 모으고 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순간을 녹음하여 증거로 삼기로 한 것이죠. 그날 오후 저는 며느리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나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상냥한 듯 했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의 속내를 알고 있었기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글쎄 말이다. 어제 변호사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었어. 재개발 때문에. 아, 네. 그래서요. 그 사람이 보상금을 10억이나 준다고 하길래 내가 뭘 알아야 말이지. 내일 오후에 우리 집에 좀 와서 그 사람들이 두고 간 서류라도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바빠서요. 제가 알아보긴 하겠지만. 아니다, 미안하다. 그냥 혼자 있으니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어제 나를 협박까지 하고 가지 뭐냐. 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자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내일 오후 3시에 저희가 갈게요. 고맙다, 민정아. 고마워. 전화를 끊자마자 민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며느리가 온다고 했으니 이제 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민정이와 아들 상호 그리고 어제 왔던 변호사가 함께 제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했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응, 어서 와. 앉아라.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는 그들에게 마실 것을 권했습니다. 목마를 텐데 주스 마시겠니? 아,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민정이가 주스를 받아 마시자 저는 기침을 하며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리 벗어놓은 옷 주머니 속에 비상용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고 저는 그들이 편히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준 거죠. 민정아, 엄마가 눈치챈 거 아닐까? 아니야, 오빠. 걱정 마.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어차피 이 늙은이 재산만 빼돌리면 되니까. 오늘 안에 반드시 사인 받아서 이놈의 집 팔아버리자. 그래, 민정아. 네가 알아서 해. 우린 그냥 돈만 있으면 되니까. 어머니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 늙은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저거 다 결국 우리 거잖아. 빨리 받아가는 거라 생각해. 두 사람의 대화는 녹음기를 통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박차차 탐정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이죠.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상호, 민정이. 너희가 정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제 말에 그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다 들었어. 너희가 내 재산 때문에 나를 속였다는 거 다 들었어. 민정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헛것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왜 어머님을 속여요? 내가 한 짓 다 알고 있어. 내가 재개발 사기꾼을 끌어들여서 나를 속였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민정이는 웃음을 멈추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더 이상 숨지 말고 나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와 아영이 그리고 박차차 탐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그 휴대폰은 경찰에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최민정, 김상호 그리고 김빈대 씨. 당신들을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이 들이닥치자 민정이와 아들, 변호사는 경악했습니다. 아들 상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그 순간 저는 허망함과 절망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평안함이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 상우와 민정이는 모든 죄를 자백했고 그들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들이지만 저는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제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거든요. 하지만 저를 위로해 준 것은 민재와 아영이 그리고 박차차 탐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로해 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특히 박차차 탐정은 저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가끔씩 할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탐정사무소의 고문님이 되어주세요. 일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할머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70이 넘은 나이에 탐정이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탐정 할머니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을 뻔한 할아버지를 도와드렸고 오늘은 남편의 외도로 괴로워하는 할머니의 남편을 조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박차차 탐정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드님과 며느리를 신고한 거. 아니 전혀. 오히려 다행이야. 그들을 용서했다면 나는 평생 그들의 꼭두각시로 살았을 거야. 이제야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아. 제가 활짝 웃으며 말하자 박차고 탐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저의 새로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